안녕하십니까. 동국의대 예방의학교실의 이석주입니다. 오늘은 메르스, 미들 이스트 레스피라토리 신드롬에 대해서 질병의 일반적인 특성과 혹시라도 학교 내에서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는 평균 잠복기가 최소 2일에서 한 최대 14일 정도의 증상이 발생하는 그런 질환이고, 발열, 기침, 호흡곤란, 숨가쁜 등의 호흡기 증상을 대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명확한 감염 경로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렇게 중동 지역에서 단복 낙타 접촉에 의해서 감염 전파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고, 사람 간에도 그렇게 밀접하게 전파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 법정 감염병 분류 체계에서 제1급 감염병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의 수준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의 상황은 아니지만 해외에서 이렇게 메르스가 발생을 하고 유행을 하면 관심 단계를 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관심 단계를 유지를 하고 있다가 국내에 확진자가 유입이 됐다. 그럼 이제 옐로 카드가 뜨면서 이제 주의 단계로 격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의 단계에서 제한적인 전파에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전파가 이루어지면서 지역사회 전파로 이제 계속 이어진다. 이러면 이제 오렌지 카드가 뜨면서 이제 경계 단계로 격상을 하는 것이고, 이런 감염병의 유행 상황이 전국적인 그런 확산의 징후를 보이면서 전국적인 상황이 됐다. 이렇게 되면 이제 레드 카드가 뜨면서 심각 단계로 이렇게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교장 교감 산하의 발생감시팀, 예방관리팀, 학사관리팀, 행정지원팀을 조직하고 협력기관과 연계하여 감염병에 대응합니다. 예방 단계에서의 기관별 주요 활동은 대응체계 구축과 소통 채널 구축으로 영역을 나누어 진행합니다. 메르스가 다시 유행인가 봐요. 오늘 아침에 재난 문자가 왔던데. 네, 중동에서 재유행 시작돼서 중국이랑 일본까지 감염 환자가 꽤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감염병 위기 경보를 관심 단계로 상향 조정한 것 같아요. 잘 넘어가야 할 텐데. 그러게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그런 단계에서 챙겨주셔야 될 것은 지금 방금 소개해드렸던 그런 메르스의 일반적인 특성이라든지 전파 경로, 그리고 의심 증상에 대해서 학교 내에서 적절하게 교육 홍보를 하고, 또 메르스가 유행을 하는 그런 국가를 이제 방문을 하고 돌아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최장 잠복기인 14일 이내에 혹시라도 관련 증상이 발생을 하는지를 면밀하게 관찰을 한 후에 의심 증상이 발생을 하면 이제 메르스를 의심을 하고 확진이 필요한 여러 가지 검사 조치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준비를 해주시고 계시면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합니다.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보건소에서는 협조체계를 점검하고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하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합니다. 오늘 우리 시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틀 전 사우디아라비아 여행을 갔다가 귀국했는데 발열, 기침 등으로 인해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오늘 확진자로 판단해 놨습니다.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한 상태이고, 우리 시에서도 발생한 만큼 당분간 기대는 늦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학생들, 교직원들 위주로 능동 감시 체제 운영할 계획이에요. 선생님께서도 메르스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고 가정통신문을 배포할 수 있도록 담임 선생님께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생들이랑 교직원들에게도 환기나 손 씻기 그리고 기침 예절 같은 부분 한 번 더 공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 감염자 발생에 따라 담임교사 및 보건교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지역 감염자 발생에 따라 행정실, 교장 및 교감은
다음과 같이 교내 감염병 발생에 대비합니다. 지역 감염자 발생에 따라 각 관련 기관은 협력하여 감염병 유행에 대비합니다. 보건소에서는 비상 연락망을 구축한 협조체계 가동하고 감염병 정보를 공유합니다. 선생님, 민성아.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 혹시 열도 나니? 어젯밤부터 열도 나고 기침도 오늘 아침부터 심해졌어요. 혹시 최근에 어디 다녀온 곳 있니? 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이나. 저번 주말에 할머니 병문안 다녀왔는데 이번에 메르스 환자 나온 대학병원이에요. 그래. 네, 일단은 이거부터 쓰고 선생님이랑 같이 보건실로 가자. 네. 자, 이렇게 메르스에 대해서도 각 학교에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관련 국가 방문자라든지 혹은 위험 요인 노출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다가 의심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감염병보다 아주 강도 높게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르스 의심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다른 감염병과는 다르게 이제 보건소에서 이제 레벨 D 보호복을 착용을 하고 그 의심 환자를 국가 지정 음압병상이 있는 그런 격리병상으로 모시고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학교 내에서 의심 환자가 발생을 하면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다른 아이들로부터 빠르게 분리를 한 후에 보건소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확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가 필요한 것이죠. 감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담임교사는 신속히 해당 조치 사항을 이행합니다. 담임교사에게 감염병 의심 학생을 인도받은 보건교사는 해당 조치 사항을 수행합니다. 교장 및 교감은 감염병의 학교 확산을 주의하며 교내 소독을 실시합니다.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의 감염병 발생 보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보건소에서는 해당 학교에 대한 방역활동 및 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메르스 의심되는 학생 귀가 조치하자마자 바로 보건소에 연락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질병관리청에 보고한 상황입니다. 메르스 의심 학생은 어제 국가지정병원에서 메르스 검사 진행했고요. 오늘 오전 메르스 확진 판정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 학생은 괜찮습니까? 네, 기침이 조금 심하긴 하지만 괜찮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그 최민성 학생이 등교한 날은 어떻게 되죠? 6월 11일에 할머니 병문안으로 대학병원 방문했다가 12일 월요일부터 14일 수요일까지 정상 등교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보건소의 역학조사 결과 밀접 접촉한 학생들과 담임교사는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층을 사용했던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교생을 대상으로 능동관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인 학생들은 담임선생님께서 매일 2회씩 모니터링해서 저한테 연락 주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보건소의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 모니터링 해주시고 그 학교 전체에 대한 그 소독 및 방역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아닙니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검사를 받게 돼서 결국은 이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되었다. 이럴 경우에는 보건당국과의 협의를 거쳐서 확진 학생의 밀접 접촉자의 범위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된 학생은 접촉한 날로부터 메르스의 최장 잠복기인 14일간 능동적인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능동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진행이 된다는 점, 이것도 같이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내 감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담임교사 및 보건교사는
해당 조치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교장 및 교감은 보건당국과 합의하에 휴교를 검토하며 단체 활동을 금지하고 교내 소독을 실시합니다.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의 감염병 발생 보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보건소에서는 밀접 접촉자와 확진자에 대한 관리 및 방역 활동을 강화합니다. 오늘 우리 시에 있는 중학교에서도 메르스 환자가 2명이 발생됐다고 하네요. 네, 들었습니다. 저희 학교 최민성 학생의 동생이 그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는 21일 자가격리 중이던 밀접 접촉자 확진자 3명 중 추가로 발생된 환자는 없죠. 네, 없습니다. 나머지 자가격리 중인 학생들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별다른 증상 없습니다. 그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고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역 당국과 긴밀하게 연락을 하면서 그 휴교 및 휴업을 진행해야 할 상황인지 파악해서 진행해 주시고, 또 우리 지역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온 만큼 예정된 단체 행사나 그리고 외부 행사 모두 연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건강 조심합시다. 네. 메르스가 만약에 확진 학생이 발생을 하고 유행이 될 경우에는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지침이 떨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휴교 및 휴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단체 행사 아니면 전반적인 학사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탑다운 방식으로 질병청 그리고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런 지침에 학교는 잘 협조해 주시고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내 메르스 추가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담임교사 및 보건교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합니다. 행정실, 교장 및 교감은 방역 소독을 실시하는 등의 해당 조치 사항을 이행합니다. 감염병 확산에 따라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하여 지원합니다. 보건소에서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를 관리합니다. 자가격리 힘들었죠. 괜찮습니다. 그 확진 학생들 모두 원침 판정 받았나요? 네, 확진 학생들 모두 완치 판정 받고 퇴원했습니다. 잘 됐네요. 오늘까지 관내 학교에서 추가 확진자 발생 없어서 유행 종료 안내문 발송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유행 종료 가정통신문 발송 부탁드리고, 그 수업 결손에 대한 지원 안내, 심리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두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 이상 추가 환자가 발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유행 종료가 선언이 되고 복구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유행 종료는 방역당국에서 역학조사를 실시를 하였기 때문에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주시면 좋겠고, 유행 종료 시에 꼭 챙겨주셔야 될 2가지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자가격리라든지 아니면 병원 진료 등으로 수업 결손이 발생한 학생들에 대한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 이것을 잘 챙겨주셔야 될 것이고,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 메르스라는 그런 1급 감염병을 통해서 확진 환자가 발생을 하고 접촉자가 발생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아이들이 겪었을 그런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심리적 부담감에 대한 해소, 즉 심리적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내 메르스 환자가 모두 완치되고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학교에서는 해당 조치 사항을 실시합니다. 잠복기를 지나 추가 확진 학생이 없을 경우 교육청은 능동감시를 해제하고 보건소에서는 격리 해제를 확인하여 줍니다.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1급 감염병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교 내에서의 발생 상황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단계별 대응 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안전하게 학교를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